더 카메라 스쿨 중급반 강의, 이번 시간은 조명의 활용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명의 활용 마지막 시간이고요. 20분의 세 번의 강연으로 조금 짧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스튜디오 조명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쇼핑몰이나 이런 창업을 하시면서 스튜디오 조명을 많이 구입하시는 걸 봤습니다. 요즘에 스튜디오 조명이 예전에는 굉장히 고가였지만 지금 이제 국산 브랜드들도 많아졌고 그거를 세트 상품으로 다양한 액세서리까지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고민되시는 부분이 아마 어떤 액세서리를 사야 될까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조명 회사에서 나오는 다양한 액세서리에 대한 종류들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양도 제각각이고 크기도 제각각이고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큰 게 비싸겠죠? 작은 게 조금 저렴하고요. 근데 나한테 알맞는 용도의 액세서리는 뭘까요? 그래서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액세서리 4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긴 소프트박스라는 형태입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소프트박스는 안쪽에 하얀 천이 안쪽에 하얀색 천이 한 번 디퓨징을 해서 빛을 부드럽게 확산시켜 주고요. 그러고 나서 바깥에 하얀색 천이 또 한 번 빛을 디퓨징 해줘서 굉장히 부드러운 빛을 만들어 줍니다. 자연 상태에서 봤을 때는 구름이 낀 날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적절한 비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건요, 엄브렐라입니다. 우산이죠. 그래서 우산인데 이게 이제 우산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투과형 우산입니다. 이 우산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게 한번 크게 디퓨징을 해주는 역할로 방향성이 이렇게 나가게 되고요. 두 번째 종류의 엄브렐라는 여기가 까만색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그런 엄브렐라는 여기서 막고 이쪽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조명 효과,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굉장히 부드러운 빛을 만들어주지만 각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엄청나게 확산이 많이 됩니다. 근데 많이 쓰이는 이유는 간편해서입니다. 라이트 박스는 숙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조립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익숙해지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한 반면에 야외에서 만약에 촬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산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쭉 펴주기만 하면 확산이 많이 되는 부드러운 빛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상황에 따라서 내가 실내에 스튜디오가 있고 이제 소프트박스를 한번 접어 놓으면 계속 쓰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소프트박스가 효과적으로 부드러운 빛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소프트박스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나는 유동적으로 이거를 철수했다가 설치했다가 해야 된다라는 분들은 엄브렐라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강도는 소프트박스가 조금 더 부드러운 빛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엄브렐라도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 부드러운 거, 덜 부드러운 거 그 안에서 골라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뷰티디시라고 불리는 리플렉터입니다. 이렇게 철로 생긴 모양을 리플렉터라고 하는데요. 이쪽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리플렉터인 반면에 이거는 크기가 상당히 크죠. 조금 더 큰 애들도 있고 작은 애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나오는 리플렉터보다 훨씬 더 큰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앞에 지금 이 동그란 디스크가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램프를 통해서 나오면 한번 여기서 반사를 해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리플렉터의 특성상 조금 콘트라스트가 강한 빛이 나가지만 일반 리플렉터에 비해서 한번 필터링을 해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부드러운 빛이 나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뷰티디시라고 불리는 이유도 뷰티 촬영, 즉 화장품 광고 같은 거를 찍을 때도 굉장히 많이 애용되는 포트레이트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그런 액세서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본 리플렉터인데요. 기본 리플렉터에는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습니다. 이 구멍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여기에다가 우산을 꼽게 됩니다. 우산의 이 우산 기둥 살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이 되게 해주는 구멍이기 때문에 이 구멍과
그리고 리플렉터의 구멍과 우산이 들어갔을 때 여기에 구멍이 맞는 방향을 찾아서 결합을 하시고 우산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리플렉터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이 기본 리플렉터 아주 강한 쨍쨍한 오후에 그런 강렬한 콘트라스트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우산이랑 함께 사용했을 때는 확산을 만들어주기도 하는 기본이 되는 리플렉터입니다. 이렇게 대표되는 4가지 종류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들 또한 뭐 벌어진 각도나 그리고 크기에 따라서 빛의 광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용도에 맞는 액세서리를 선택하실 때는 조금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조명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배경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을 촬영을 많이 하는 이런 실내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자세히 한번 가서 살펴보시면은 특이한 모양의 배경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벽은 이렇게 직각으로 서 있죠. 벽이 있고 바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벽과 바닥의 경계선이 어딘지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이거를 호리존트라고 합니다. 호리존트는 벽과 바닥이 직선이 아닌 곡선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직선이었던 부분을 나무를 대어줘서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어주죠. 그렇기 때문에 모델을 촬영을 하게 되면 호리존트가 없는 곳에서 촬영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바닥과 벽에 분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호리존트가 있는 곳에서 촬영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지금 껌에서 뭐 그냥 안 보이나 싶지만 사실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에 경계선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곡선을 통해서 만들어진 배경이기 때문에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가 벽인지 구분이 안 되게 되기 때문에 이 지나치는 이 라인을 없애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모델에게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주죠. 스튜디오 호리존트는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나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견고합니다. 그리고 이게 수시로 페인트로 색칠을 해서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해주는데요. 우리가 그 스튜디오를 모두 다 뭐 렌탈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뭐 야외에서 촬영을 하거나 사무실에서 촬영을 할 때 호리존트를 뭐 나무를 깎아서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그거를 대체할 만한 용품이 바로 휴대용 호리존트 종이 배경 거리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구성이 이제 여기 보이는 이 스탠드 2개와 스탠드 사이를 이어주는 봉. 근데 이게 지금 스탠드가 굉장히 높은데요. 다 접으면은 낮게 가방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배경지나 배경천을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게 집어줄 수 있는 집게들 뭐 요 정도만 있으면은 가방 하나에 다 넣고 다니면서 여기서 촬영해야겠다 그러면 펼쳐서 바로 설치하고 이제 혼자서도 간이 스튜디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스튜디오가 없으신 분들은 뭐 저렴한 10만 원 정도면은 이제 배경지와 배경지 거리 세트를 모두 다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시던 걸 이제는 조명도 하나 그리고 배경도 하나 있다면은 스튜디오 같은 효과를 어디서든지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스튜디오 호리존트의 응용편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간편하게 DIY로 만들어진 라이트 박스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냥 이 나무 상자 하나를 이쪽에 빛이 들어올 수 있을 만큼 잘라주고요. 이쪽에는 조금 더 부드럽게 반사시켜 줄 수 있을 만큼 종이를 붙여줬습니다. 또 여기는 뭐 사방에서 위, 아래, 양옆에 이렇게 뚫어놓고 빛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안에다가 흰색 종이를 깔아놨는데요. 이 종이를 그냥 깔아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곡선 형태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촬영한 결과물이 이렇게 뭐 이게 종이가 꺾여져 있지 않았더라면은 여기에 이렇게 바닥과 벽의 경계가 보였겠죠. 하지만 종이가 이렇게 부드럽게 꺾여짐으로써 바닥과
벽에 경계선이 안 보이고 깔끔하게 촬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큰 종이만 하나 사셔가지고요. 이렇게 눕혀놓고 그 부드럽게 곡선을 만들어 주신다면 충분히 누구나 다 이렇게 간단한 사진 정도는 집에서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조명을 하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죠. 조명 하나를 위에서 찍을 것이냐, 정면에서 할 것이냐, 측면에서 올 것이냐, 뒤에서 왔을 것이냐. 근데 이번에는 조명을 하나 이상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개의 사진, 지난 시간에도 봤던 사진인데요. 여기 이제 측면 45도 각도에서 렘브란트 라이트를 만든 이미지 하나와 그리고 역광, 모델의 머리 뒤에서 이제 조명을 줬을 때 나타나는 효과인데요. 지금 두 개의 이미지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실게요. 자, 측면 45도 각도에서 촬영된 사진은 이쪽에 디테일이 없죠. 하지만 얼굴 쪽에는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후면에서 찍은 사진은요, 이쪽에 디테일이 하얗게 살짝 보입니다. 그러면은 후면에 찍은 사진과 정면에 찍은 후면에서 들어가는 조명과 반측면에서 들어간 조명이 함께 터졌다면 이 두 개의 조명 효과가 함께 나타났겠죠. 지금 이 사진이 바로 그런 예시입니다. 45도 각도에서 들어온 조명의 방향이 렘브란트 라이트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얼굴에 윤곽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모델의 뒷면, 모델의 반역광 상황에서 모델을 향해서 빛을 쏴줬기 때문에 모델의 머리, 귀, 어깨까지 하이라이트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다른 조명을 섞어서 사용했을 때는 방향이 다른 곳에서 하이라이트와 섀도우를 만들어준다는 점. 이번에는 조금 더 기본적으로 조명 두 개를 이용해서 사진의 콘트라스트를 조절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제 사진을 하실 때, 정면에서 찍으면 사진이 안 예뻐 정도는 이제 아시고, 옆에서, 그럼 나는 조명을 측면에서 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측면에서 이제 조명을 주세요. 그러고 나서 반대쪽이 너무 어두워지니까, 나 그럼 반대쪽에서도 조명 하나 약하게 더 줘야지? 그래서 조명을 양쪽에서 이렇게 두 개를 줘버리시면, 어색한 부분이 생깁니다. 자, 자연 상태에서 태양광은 하나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는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명의 방향을 여러 군데서 섞어서 강하게 때려줬을 때는 그림자 모양이 두 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색한 사진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조명의 콘트라스트는 어떻게 조절하느냐, 어떻게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차이를 조금 줄여줄 수 있냐라는 거는 주광과 보조광의 방향을 잘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주광은 말 그대로 내가 만들어주고 싶은 주된 메인 라이트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델을 45도 각도로 찍고 싶어 라고 했다면 메인 라이트를 가장 강하게 가시고요. 일단 그러고 나서 촬영을 하시고 빛의 방향을 확인하세요. 얼굴이 한쪽이 너무 어둡게 나왔다. 그러면은 얼굴의 어두운 부분에 가는 게 아니라 카메라 바로 위에서 보조광을 터뜨려 주시면 됩니다. 이 보조광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메인 라이트가 만들었던 조명의 콘트라스트가 약해집니다. 이 보조광이 약하면 약할수록 이 보조광의 효과가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차이가 더 많이 나겠죠. 근데 왜 카메라 방향에서 갈까요? 자, 우리가 처음에 내장형 플래시를 사용을 했을 때 어색한 부분이 있었죠. 내장형 플래시는 정면에서 빛을 쏴주기 때문에 얼굴의 그림자를 없애줍니다. 그 말인즉슨 얼굴의 그림자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메인 라이트에서 만들어주는 그림자가 주된 그림자가 되고 필라이트, 보조광이 만들어주는 그림자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다 두 개의 그림자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명의 콘트라스트 비율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개의 조명을 활용하는 거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씩 연구를 하시면 더 훌륭한 결과물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조명을 하나를 터뜨릴 때는 하나를 줄에 연결을 해서 찍으면 됐었는데 두 개를 터뜨릴 때는 두 개를 연결을 해야 될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이 무선 동조기였죠. 무선 동조기는 발신부와 수신부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발신부는 하나의 카메라에서 신호를 보내주고 수신부는 그 신호를 받아서 펑 플래시에게 신호를 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수신부가 하나 더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예, 이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선 동조기를 이용을 하지 않고서도 동조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튜디오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명 위에 수광소자가 있습니다. 여기 이 수광소자는 순간적으로 반짝이는 불빛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어떤 조명이 반짝거렸다 하면은 순간적으로 같이 반짝거려 줍니다. 그래서 수신기를 하나 더 구입할 필요 없이 만약에 5대의 조명을 쓰고 있다 한다면 하나만 터지면 나머지 4대는 같이 그 순간적으로 터진 빛 때문에 같이 동조가 되곤 합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소형 플래시를 사용했을 때, 소형 이제 외장 플래시를 사용했을 때 외장 플래시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다른 게 하나가 터지면 다른 하나가 터질 수 있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얘가 빛이 팡 터지는 그 순간적인 플래시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적외선을 인식을 합니다. 따라서 그 사전에 어떤 것이 터지면 어떤 것이 따라서 터진다를 이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여기서 이제 마스터 슬레이브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 동조기의 수신 부분을 꼽고 있는 이제 플래시가 마스터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마스터가 터졌을 때 슬레이브로 설정된 다른 것들이 같이 동시에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조를 여러 대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두시고요. 사실 지금 두 개의 조명을 이용해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한다라는 거는 약간의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렸는데요.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당장 응용할 수 있는 거는 자연광 상태에서 플래시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 개의 조명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이게 조금 더 실용적인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두 개의 조명은 상당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속광원이고요. 태양광은 지속광원이죠. 그리고 플래시는 순간광원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컨트롤 해줘야 될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경이 어둡습니다. 이 노을이 지는 풍경을 어둡게 담아내기 위해 일부러 배경을 어둡게 찍었고요. 조명을 터뜨려서 인물을 밝게 살려줬습니다. 자, 그랬더니 인물은 밝게 나오고 조명은 어둡게 나오고, 배경은 어둡게 나오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요, 배경과 인물의 노출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플래시를 살짝만 터뜨려서 인물한테는 조금만 더 효과를 주고 배경은 그냥 뭐 너무 어둡지 않게 자연스럽게 조명을 쓴 경우죠. 만약에 제가 이 사진의 배경을 어둡게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셔터 속도를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 촬영 모드의 응용편에서 셔터 스피드와 최대 동조 속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카메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내가 플래시를 사용을 했을 때 그것이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이용할 수 있는 셔터 속도가 지정이 되어 있죠. 그 이상, 어느 이상은 사용을 하면은 이 밑에 있는 사진처럼 셔터막이 보이게 됩니다, 사진에. 그래서 검은색 줄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200분의 1초 정도에서 그게 이제 200분의 1초 정도가 가장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최대 동조 속도, 이 정도가 됩니다. 근데 200분의 1초보다 느린 셔터 속도에는요,
모든 플래시가 어떤 셔터 속도든 플래시가 같이 동조가 가능합니다. 근데 셔터 속도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진은 밝아지죠. 하지만 플래시의 영향도 달라질까요? 자, 플래시는 셔터가 오래 열려 있건 적게 열려 있건 항상 팡팡 일정한 양을 줍니다. 하지만 자연광은 셔터가 오래 열려 있으면 밝아지고요. 셔터가 짧게 열려 있으면 어두워지죠. 굉장히 다른 특징입니다. 그래서 셔터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자연광 상태에 있는 빛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광의 지속광의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 어두워집니다. 자,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이제 적정 노출보다 더 빠른 셔터 속도를 제가 썼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배경을 자연광, 지속광 배경을 어둡게 만들어준 거죠. 근데 셔터 속도가 빨라진다고 해서 제 피사체, 제 플래시를 받고 있는 피사체의 밝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경을 어둡게 하고 싶다 했을 때는 빠른 셔터 속도, 빠른 셔터를 이용을 하셔야 하고요. 노출을 마이너스 시키신 후에 조명을 조금 강하게 쳐주시면 이렇게 배경은 어두워지고 앞에 인물은 밝아져서 인물과 배경을 분리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밋밋하죠. 아주 살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출의 변화 없이 플래시만 아주 약하게 톡 쳐준 그런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광 상태에서 플래시를 함께 사용했을 때 자연광의 밝기는 셔터 속도가 조절을 합니다. 그 점을 꼭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너무 빠른 셔터 속도, 200분의 1초 이상의 셔터 속도를 사용했을 때는 이미지에 이렇게 셔터막이 보이게 돼서 이렇게 검은색으로 줄이 생기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200분의 1초 이상의 셔터 속도는 플래시를 사용할 때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총 4차례에 걸쳐서 광원과 조명의 종류, 그리고 소형 플래시, 내장 플래시, 그리고 소형 플래시의 응용, 그리고 대형 플래시와 그리고 스튜디오의 활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조명의 부분은 굉장히 사실 공부해야 할 양도 굉장히 방대하고요. 그리고 이게 실습과 함께 이루어졌을 때 굉장히 큰 효과가 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론적으로 배우신 부분들을 어려우시겠지만 하나씩 다시 되새겨서 직접 촬영을 해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재미를 또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